김수미는 다양한 연기 경력과 뛰어난 재능으로 알려진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전립선암에 걸렸을 때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는데, 이는 그녀가 최근 대부분의 시간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전립선암은 상당히 위험한 암이므로 환자의 인내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인한 영혼과 낙천적인 정신을 지닌 김수미는 이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맞서는 강인함과 낙천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김수미의 경력을 살펴보면 풍부한 예술적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역할부터 묵직하고 감성적인 역할까지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입증했다. 김수미의 경력은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책 집필, 요리, 심지어 TV 프로그램 MC 등 다른 예술 활동까지 확장됩니다. 그녀는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내며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전립선암을 투병하면서 김수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암은 건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수미는 복잡한 수술과 고통스러운 치료, 힘든 회복 기간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내와 결단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 김수미는 질병에 맞서는 강한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예술가에서 롤모델로 확장하여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감과 힘을 제공했습니다. 김수미는 뛰어난 재능뿐 아니라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에서도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녀의 낙관주의, 인내, 용기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법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격려의 큰 원천이자 귀중한 교훈입니다. 김수미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강인함과 낙천주의의 상징인 강인한 여성이기도 하다. 그녀의 전립선암 투병은 인내, 결단력, 동정심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수미는 미술계에 큰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 1998년에는 김수미 운전자가 운전하던 BMW가 시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고를 내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슴 아픈 사고의 결과는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힘든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수미는 사고 직후 자동차 제조사 BMW를 상대로 최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번 사고가 차량의 기술적 오류, 특히 예고 없이 갑자기 시동이 걸려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시어머니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다. 하지만 김수미의 소송은 서울지법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3년 법원은 사고가 운전자 실수로 인한 것인지 BMW의 갑작스러운 시동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으로 인해 김수미와 가족들은 또 한 번 실패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김수미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여정이 3장을 열었고 김수미의 투쟁은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소송의 최종 결과가 김수미 가족의 가슴 아픈 운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 법적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할 법적 시스템에 대한 그렇게 그녀는 앨범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신의 독창적인 의상, 무대 세트, 음향 등을 담당하는 하우스 오브 가가라는 창작팀을 꾸려 함께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08년 첫 번째 데뷔 앨범인 더 페임을 발매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이며 명성과 부를 노래한 이 앨범에서 그녀의 첫 번째 싱글인 저스트 댄스가 미국 빌보드 싱글 1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첫 번째 1위 곡이 되었고 이후 두 번째 싱글인 포커페이스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개 국가를 강타하며 1위를 차지하고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2009년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괴물로 표현한 EP 앨범 더 페인 몬스터를 발매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를 바탕으로 한 배드 로맨스와
비욘세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텔레폰 등의 곡은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는 그래미에서 최우수 팝 보컬 앨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가가는 뉴키즈 온 더 블럭, 푸시켓 돌스와 같은 가수들과 세계 공연을 다니며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는 내하나여 올림픽공원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때 선보인 비누 거품 의상이 롤링스톤즈 표지로 등장하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레이디 가가는 독특한 의상을 비롯하여 꽉 찬 음향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독창적인 뮤직비디오까지 하우스 오브 가가와 함께 혁신적인 미술가인 앤디 워홀의 컨셉을 지향하며 항상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성은 퍼포먼스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그녀는 마이클 잭슨의 광팬으로서 그의 생전 의상을 구입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가창력과 혁신적인 무대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잡은 레이디 가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바닷가지를 머리에 얹은 의상을 입고 나타나 큰 화제를 모았으며 2010년 MTV 시상식에서 생고기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 권리 단체의 비판과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는데 이후 레이디 가가는 생고기 드레스가 미국 정부의 돈 에스크, 돈 텔 정책에 대한 반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성소수자들이 군부대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둔 규정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성소수자인 것이 드러날 경우 군인 신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레이디 가가는 평등이야말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고기이며 누구나가 동등하게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로 생고기 드레스를 입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레이디 가가는 양성애자로서 LGBT, 즉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가가는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며